자, 그러면 이제 첫 주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1학년들도 C 프로그래밍은 좀 할 줄 알 거고, 좀 고학번이 이번에 좀 많죠. 좀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자,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띄우고 뉴 프로젝트. 그다음에 뭐 이름 아무렇게나 치고 크리에이트 디렉토리 for 솔루션은 선택을 하면 서브 디렉토리 하나 더 생겨요. 그런 건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 그다음에 넥스트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하면은 메인 함수가 그 윈도우즈에서 요구하는 메인 함수로 하게 되는데 보통 공부할 때는 콘솔로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 하면 되니까 이번 학기는 다 여기 거의 콘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리컴파일드 헤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단점도 있고 프리컴파일드 헤더를 잘못 쓰게 되면 또 꼬이기도 하고 예컨대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그 벌추얼 펑션 뭐 이런 게 잘 이렇게 막 꼬여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글자 고치고 리빌드 오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요즘 버전은 좀 나아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200번 때 가지고 코딩을 시작한 사람이라 좀 달라요. 요즘에 계속 2015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공부할 때는 요거 뗍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일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요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그 클래스를 많이 만드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파일 개수가 많아져요. 파일 헤더 하나에 클래스 하나, 그다음에 CPP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은 기능별로 막 쪼개 들어가기 때문에 파일이 많아져요. 그럼 컴파일 시간 늘어나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프리컴파일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는 분명히 설명을 했지만 난 대학 때 안 배웠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회사에서 또 선배가 써라 이러면 또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공부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복잡한 거 다 떼고 그래서 아주 그냥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이해하기 좋으니까. 안 그래도 코딩을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디버깅 들어갔을 때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지 저것 때문에 그런지 다 나와버렸네.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떼는 게 좋죠. 자, 요게 프리컴파일드 헤더예요. 지금 제가 프리컴파일드 헤더를 떼고 한 줄 알았더니 들어갔네. 자, 보통 일단 컴파일하고 실행이나 시켜볼까요? 빌드. 자, 보면 빌드 솔루션 할 때 컨트롤 시프트 B로 돼 있죠. 요게 그 통합 환경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랭귀지 같이 사용하는 환경에선 단축키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난 모르겠다. 하여튼 20살 넘어서부터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면서 항상 그 C++ 인바이러먼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정 바꾸는 방법은 리셋 올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비주얼 C++ 이렇게 하고 씁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뭐라고 간섭할 뭐 이렇게 강요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자들 보라고 쓴 교양서들 있죠. 그런 것들 보니까 개발 환경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익숙해져라. 그러니까 단축키 같은 거 외워라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중간중간 보여드릴 거예요. 글자 한자라도 덜 치려고 노력하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한 글자라도 덜 치세요. 머리를 써서. 그러면 머리에서 포도당 소모는 많아지고 몸에서 쓰는 에너지 소모는 줄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길입니다. 자, F7 누르면 컴파일이 되고, 자, 빌드에서 빌드 솔루션이죠. 그래서 F7 단축키. 그 다음에 컨트롤 F5 누르면 실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넣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뭐 헬로 월드 이런 거 예제는 안 해도 되죠. C 할 때 많이 해봤으니까.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좀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요즘에는 이상하게 코드 공유를 많이 해요. 그리고 GitHub을 많이 쓰더라고요. GitHub. 그래서 헬로 월드 이그젬플을 또 반복하는 것보단 이제 GitHub이 어떤 거다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Git이라는 거, 요거 Git, Git이라는 게 그 소스를 관리하는 도구예요. 소스를 관리하는 도구고 허브면은 뭐 연결해 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요즘에 비즈니스 모델들이 전부 여러 가지 그 사용자가 만들어낸 콘텐츠들을 엮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거기서부터 뭐 수익을 얻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어떤 걸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재밌죠? 좀 재밌는 발상이에요. 근데 뭐 하여튼 뭘 하더라도 다 여기에 올리고 있어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쓰고 있어요. 얼떨결에 쓰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 연구실들 같은 경우는 보통 SBN이나 뭐 CBS 뭐 이런 거 옛날 버전들이거든요. 그 소스 공유 도구. 그걸 자체 서버에서 돌리고 있었는데 그냥 7달러 한 달에 7달러 내가 내고 그냥 이거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연구실에서 서버 관리하는 것보다. 일단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오픈 소스를 본다 그러면 그냥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텐서플로우 코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웹브라우저를 찍찍 찍으면 코드가 떠요. 아, 볼까? 표정이 궁금한 표정인 것 같은데. 텐서플로우, 인공지능 전공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텐서플로우 뭐 코드 GitHub 뜨죠? 들어가요. 그러면 텐서플로우 여기 요건가? 나도 보자. 그러면은 파이썬 그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 툴 있고, 코어가 있네. 다음에 뭘 볼까? 커넬. 자, 요게 뭘 의미해요? CC하고 H? include 뭐 이런 거 보이죠? 지난 시간에 텐서플로우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파이썬이라고 그랬죠? C++로 짜요. C++ 말고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 요건 그렇고, 아, 이게 말이 많아지면 상품을 못 주는데? 큰일이다. 자, 계정을 하나 만들까? 계정 만드는 거 할 수 있죠? 요거 뭐 계정 만드는 거 정도 할 수 있죠? 내 계정 그냥 쓸게요. 설마 계정 만드는 것까지 내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지? 시뮬레이션. 아, 이건 그렇네. 사인 인. 자, 네버. 누가 해킹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 제가 짜고 있는 소프트웨어요. 이게 이런 거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매일 앉아서 이제 이런 거 만들면 살고 있어요. 뭐 재미로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페이스북 암호가 기억이 안 난다. 깜짝이야. 네버 블락. 자, 요게 이 신청한 학생이 있네. 요게 제가 질문 받을 때 쓰는 그 페이스북 그룹이거든요. 저도 페이스북을 열심히 보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질문을 올리면 핸드폰에 그게 떠요. 그래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실 때는 항상 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올리시면은 제가 아주 고맙게 열심히 답을 하겠죠. 한 명이 제 방에 불쑥 노트북 들고 찾아와서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답을 해주기가 허무해요. 허공에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다른 학생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면 저는 뭐 굉장히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답을 달아드립니다. 자, 요게 아까 제가 요게 그 3D 프린터용 3D 모델링 소프트웨어거든요. 쓰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더니 카페나 뭐 이런데 그 3D 프린터 하는 사람들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홍정모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예쁘죠?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고 뭐 저한테 이제 한 푼도 오는 건 없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사실 여러분들도 뭔가 개발해서 배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페이스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은 그래서 뭐 대학교 3, 4학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뭐 2, 3학년 때 그냥 필 받아서 그냥 방학 때 한 2달 짱 박혀 만든 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소문 안 나는 상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조금 애매한 어플들도 좀 있고 그래갖고 말은 못 하겠는데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다 잘 알죠 요즘에. 그래서 힘을 좀 내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그 딥러닝 강의하는 거 이런 거 깃허브에 올라와 있죠. 자, 그러면 그냥 클릭하면 코드가 보이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숙제 채점할 때도 편하겠죠? 불편한가? 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걸 뭔가 해봅시다. 요게 그 지난 시간에 그 리눅스 얘기한 학생도 있었어요. 유닉스나 뭐 그쪽에서 그 개발 환경을 좀 배워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GCC 컴파일러 사용하는 거 정도 한번 할 것 같고,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었는데 코드가 양이 좀 있어야 컴파일 해도 뭐가 좀 돌아가는 재미가 있지. 헬로 월드 갖고 GCC 돌려봤자 별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하고 당분간은 비주얼 스튜디오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깃허브 사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강좌 같은 게 많은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깃허브 사용하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못 봤고 또 수업 시간에 첫날 설명하기 좋은 주제죠. 가볍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입을 정상적으로 하고 뭐 오면은 이제 리드 더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얘기는 안 나오고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해라 뭐 이렇게 좀 권유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를 생성하면 그게 이 사람들의 콘텐츠가 돼서 이 플랫폼이 성장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자, 그러면은 뉴 리파지터리 이제 프로젝트, 아까 제가 여기 헬로 월드 만들려고 파일 뉴에서 뉴 프로젝트 해가지고 만들듯이 뉴 리파지터리, 이게 저장소란 뜻이죠. 뭐 게임할 때 나오지 않아요 이런 단어들? 이렇게 뭐 그 리얼타임 전략 게임 이런 거 할 때 리파지터리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뭐 이름을 적당히 칩시다. 그 다음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록을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안 할게요. 자, 뭐 적어야겠네. 안 적으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이 있는데, 프라이빗은 그 요금을 받아요. 프라이빗은 요금을 받고, 그냥 퍼블릭일 때는 그 한 파일당 100메가 아래면은 아마 무제한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코드 같은 경우는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 하나만큼도 안 돼요. 그래서 아마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아마 문서 같은 것도 많이 올릴 것 같고, 그 다음에 initialize this repository with a readme, 그러니까 처음에 딱 접속했을 때 readme가 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해주는 게 좋겠죠. 이게 어떤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내 코드 좋으니까 와서 보고 나의 명성을 높여달라 그거죠. 자, 그 다음에 add git ignore, 요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오픈 컨테이너 폴더 누르고 여기 가면은 프로젝트를 컴파일하고 뭐 실행시키고 하면 여러 파일이 많이 생겨요. 특히 디버그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큰 거 하면 몇 메가 단위 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전부 업로드를 하면은 얘가 부하가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어차피 컴파일을 다시 하면은 다시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코드만 깔끔하게 올라가는 게 좋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코드를 볼 때도 쓸데없이 파일이 많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뭘 무시할 거냐?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기 자체만을 위해서 생성하는 파일들, 그러니까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이제 무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애더 라이센스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뭐 강의용이니까 뭐 MIT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세요. 지재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크리에이트 리파지터리 한번 딱 오케이. 자,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리드미 파일이 내용이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걸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좀 연동을 시킬게요. 자, 일단은 열려있는 프로젝트는 닫을 거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리파지터리 관리하고 그 브랜치 관리, 그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브랜치 관리 이 두 가지는 그냥 웹에서 해요. 그다음에 코드 볼 때도 올라갔나 볼 때도 웹으로도 한번 보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플러그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클라우드 솔루션에서 일단은 다시 초기 상태로 돌리고, 그다음에 툴즈, 엑스터널 툴즈, 아니 이거 아닌가? 툴즈, 플러그, 익스텐션즈 앤 업데이트 있죠?
여기 가면은 요즘에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 아이폰에 앱 깔듯이 기능들이 막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 뭐 유닉스 리눅스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다음에 그 애플 장비 뭐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거 대박인가 보다 하는데 이 뭐라 그래야 될까? 게임 산업이 아무리 커도 중공업 이겨요 못 이겨요? 건설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땐 제가 느낄 땐 그래요. 뭐 그래서 자 하여튼 보면은 지난 시간에 아마 깔아놨을 온라인 들어가면은 검색할 수 있죠. GitHub 플러그인이 검색이 돼요. 요거는 이제 오픈 온 GitHub은 그 GitHub에 있는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문제고, 그다음에 요거를 GitHub extension for 뭐 있으니까 요걸 거예요. 지난 시간 내가 수업 끝나고 깔아놓고 갔는데 그 컴퓨터가 세팅이 다시 됐나 보다. 자, 인스톨 합시다. 인스톨 하고 자, 인스톨이 됐어요. 자, 리스타트를 해야 되네. 리스타트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 그 코드 관리 그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코드를 공유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와? 일단 나 자신과. 농담이 아니에요. 주석 다는 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 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다는 게 아니에요. 한 달 후의 나를 위해서 혹은 뭐 2달 후의 나를 위해서 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석을 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팀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그 팀 매니지먼트 뭐 시스템도 있는데 보통 GitHub을 많이 쓰죠. 매니지 커넥션 들어가고 다음에 요건가? 아 여긴 이거 커넥트 GitHub 여기 떴죠? 지금 보니까 무슨 고양이 같은 거네. 귀엽다. 자, 자기 아이디 쳐주고 다음에 자, 로그인이 됐어요. 로그인이 됐고 가고 여기 있네. 자,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자, 지금 리파지터리에 내 그 GitHub 계정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죠. 리파지터리 프로젝트가 쟤를 갖고 와야 되겠죠. 클론 GitHub 클론 이렇게 찍으면 싱크가 돼요. 그래서 아까 웹에서 보던 게 여기 쫙 나오고 있죠. 아까 만든 게 뭐였지? 이거였나? 2022 week 1 이거를 요 디렉토리에다가 그 소스 코드를 두고 싱크를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거 D 드라이브로 옮겨놔요. 저는 윈도우즈 깔 때 CD 나누고 항상 그 소스는 D에다 두거든요. 언제나 포맷할 수 있게. 뭐 일단 뭐 강의니까 그냥 여기다 할게요. 클론을 해주고 그럼 여기 코드를 이제 갖고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갖고 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네. 요게 이렇게 싱크가 된 게 뜨죠. 그래서 로컬 깃 리파지토리즈는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다가 내가 작업한 걸 계속 업로드 했다가 한 번에 쏠 수도 있고 매번 서버로 날릴 수도 있고 그래요. 만약에 내 하드에서만 이렇게 막 작업하다가 좀 잘못된 거를 올렸다 그럼 딴 사람들이 보고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면서 타박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하드에서 이렇게 충분히 작업을 하고 이제 만족스럽다 그럼 그때 서버로 날려주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여러 명이 옥신각신 좀 싸우고 구박받고 뭐 이렇게 해봐야 실력이 늘어요. 구박 안 받으려면 본능적으로 코드를 좀 조심해서 짜고 뭐 주석 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말로 해도 소용 없습니다. 간단한 것만 할게요. 자, 요걸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요건가 클릭하면 메뉴가 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리파지터리를 만들었는데 리파지터리가 텅텅 비어있는 리파지터리죠. 뭐 없잖아.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프로젝트 아까 이제 수업 시작하자마자 헬로 월드 만들었듯이 뉴 만들고
아까 그 리파지토리 위치일 거예요. 그럼 자, 이러면 이렇게 지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스트림을 배울 겁니다. 콘솔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뭐 필요 없고 GitHub 따로 쓰고 있으니까 다음에 넥스트 콘솔 empty 이거 빼주고 finish. 자, 그럼 뭔가 뭐 만들었죠? 뭐 만들었고 얘는 third party kit 뭐 하라는 거니까 일단 필요가 없으니까 끌게요. 자, 여기 우측 하단에 요게 팀 얘기고 프로퍼티 매니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당분간 클래스 뷰도 저는 잘 안 써요. 뭐 여러분들은 쓸 수 있으니까 사실 그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배운 것 같고 이렇게 올라와서 좀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쓸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소스 파일, new item, 소스인데, 그러니까 저는 버릇이 돼가지고 이걸 자꾸 메인으로 바꿔요. 이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source.cpp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겠죠, 디폴트를. 저는 앉아서 그 애플 2 플러스 안고서 뭐 이렇게 그러는 세대여가지고 좀 고지식해요, 성격도. 자, 생성을 하면 완전히 빈칸이 나오죠. 다음에 요걸 디폴트가 항상 디버그로 돼 있는데 저는 버릇이 릴레죠. 이거는 그냥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탠퍼드에 있을 때 중국 애랑 같이 그 짝코딩이라고 하죠. 그걸 하는데 저는 코드를 좀 고친 다음에는 항상 릴리즈 모드로 바꿔서 실행을 시키고 걔는 절대 안 될 거야 이러면서 항상 디버그로 바꿔서 실행시키고 그럼 버그 생기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건 사고방식 문제인 것 같아요. void main 자, 이렇게 하고 컴파일하고 자, 실행을 시킵니다. 자, 뭐 실행이 됐죠? 자, 뭐 first main 자, 이렇게 쓰고 자, 요거를 서버로 한번 올려볼게요. 팀 익스플로러로 가고 그 다음에 changes가 있어요. change 클릭해주고 configure your username and email address 요거는 뭐냐면은 누가 커밋을 했는지 커밋이라는 게 이제 내가 작업한 걸 서버로 올리는 거예요. 커밋이란 단어 자체가 용어라고 보면 돼요. 사전 찾아보면 비슷한 의미고 그래서 커밋해 뭐 이러면서 커밋 뭐 퇴근 전에 꼭 커밋을 해라 뭐 이런 뭐 격언이 있어요. 자, 써주고 됐고 업데이트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지? 자, 여기서 changes를 눌러주면은 봅시다. add 새로 생긴 걸 추가하기 했다. add 자동으로 뜨죠. 저는 이걸 항상 수동으로 했어요. 그 GitHub 쓰기 전에는 그 SVN 같이 옛날 도구들은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연동이 좀 불편해가지고 저는 코딩할 때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클래스 하나 만들 때마다 헤더 파일 만들고 CPP 파일 만들고 그 다음에 헤더 파일 쫓아가가지고 프라그마 뭐 원스 쳐주고 뭐 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있는데 그걸 항상 손으로 막 하면서 살아가지고 좀 힘들게 살던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편해졌죠? 그 다음에 my first commit 이런 식으로 쳐주고 메시지를 입력하면은 여기 커밋에 여기 뜨죠. 그래서 여기 메시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을 남기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작업을 하기 전에 커밋을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망하면 돌아가면 되니까. 자, 커밋이 있고 커밋에 푸시가 있고 커밋 앤 싱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밋은 그냥 내 리파지토리에 넣는 거. 이게 의미가 있는데 찾아볼까? google.com 아이고 commit vs and push vs 여기 있죠? 각자 읽으세요. 며칠 전에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이렇게 찾으면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싱크는 요건 서버에까지 올리는 거고 푸시까지는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자기 하드에만 저장하는 그런 걸 거예요. 근데 하드에 이렇게 쌓았다가 한꺼번에 싱크를 해서 밀어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싱크를 해봅시다. 뭔가 하는데 용량이 적으니까 뭐 돌아가죠? 아, 됐어요. 자, 뭐 싱크로가 됐대요. 자, 그럼 웹에 가서 봅시다. 생겼네. 보여요? 다음에 들어가고 main.cpp. 이게 뭐 됐죠? 재밌죠? 이게 중요하냐? 이건 단순히 이제 서버에 저장하는 용도인 거고, 자, 실제로 코드를 좀 바꿔봅시다. C 스타일로 뭐 있지? stdio였나? printf가 어디 들어있지? stdio.at. 좋아요, 좋아요. 제가 요새 영어 문법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쉼표 이런 것도 잘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타이핑할 때 기호 굉장히 잘 쳐야 되죠. 그 얘기 좀 이따 할게요. 다음에 실행시키면 정상 작동해. 굉장히 자랑스러워. 나 이거 커밋해서 친구들과 공유를 할래. 자, 여기 가서 체인지 클릭하면은 보세요. 언트랙트 파일도 있네. 솔루션. 요거는 양이 적어서 애들을 해줘도 돼요. 요 파일이 지금 언트랙트는 서버에 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있는 게 편해요. 요거는 애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내가 코드를 좀 바꿨죠. 우클릭을 한 다음에 뷰 히스토리가 있고 compare with unmodified가 있어요. compare with unmodified를 클릭을 하면 내가 수정하기 전후를 비교해서 보여줘요.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뭐 잔뜩 있고 뭐 이렇게 코딩할 때 버그가 생겼는데 내가 도대체 보통 여러분들 잘 돌아가는 상태에서 조금씩 바꾸죠.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도 그래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잘 되던 애가 안 돼. 미칠 것 같아. 그러면은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밤중에 여러분 새벽에 코딩 많이 하잖아요. 숙제 마감이니까 막 할 때는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레드불 먹고 해가지고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는 그냥 언도해버리고 다시 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거보다는 이걸로 찾으세요. 그게 나중에 보면 효율적이에요. 사람이 그 극한에 몰리면은 머리 쓰는 걸 오히려 되게 싫어해가지고 하는데, 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도구죠. 비교 이렇게 해주잖아. 이렇게. 그래서 바뀐 파일들을 다 바뀐 것만 여기 뜨는 거거든요. include changes. 변화가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내가 여길 바꿨는데 보다 보면은 자기가 실수한 부분을 찾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커밋을 한번 해봅시다. printf. 상냥하게 적어야 되는데. testing printf 펑션. 싱크. 자, 그 다음에 thinking and pulling the current branch라는 게 나오네요. 어디 갔지? branch라는 단어가 있어요. branch. 이게 뭐예요? 가지죠, 가지.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브랜치 관리도 여기 툴에서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웹에서 해요. 이 브랜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코드가 이렇게 좀 작성이 좀 됐어요. 큰 줄기가 있어. 줄기가 있는데 내가 특정 부분을 고치고 싶어요. 근데 특정 부분을 고치다 망할 가능성도 있죠. 잘못 건드리면 다 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할 때는 큰 줄기는 놔두고 자기 것만 이렇게 고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브랜치를 만들어요. 내 브랜치를 만들어서 나는 거기서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 마스터라고 뜨죠. 마스터에 합쳐줘요. 그래서 이 개념은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이런 거 없나 싶으면 웬만하면 다 있어요. 일단 여기다가 자, 여기 돌아갑시다. 다시. 여기 현재 브랜치가 마스터죠. 마스터가 그 큰 줄기거든요. 큰 줄기가 있고 여기다가 업그레이드. 자, 이렇게 브랜치를 하나 만들게요. 요거 이름 뭐 자기가 지으면 되죠. 근데 저는 코딩 스타일이 좀 말이 길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말들이 많거든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택하시면 됩니다. 언더바가 되든가. 자, 그래서 브랜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었는데 지금 있던 그 마스터 브랜치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내가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게 싱킹을 해줘야 될 거예요. 서버하고 지금 서버에서 데이터를 새로운 브랜치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니까 받아야 될 그 싱킹을 해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브랜치 요거든가. 지난번에도 이게 바로 안 뜨더라고요. 어디 가서 뭘 하니까 뜨던데 기억이 안 나네. 됐고. 싱크. 브랜치. 아, 그치. 여기 떴죠. 스트리밍 업그레이드란 브랜치가 새로 떴죠. 난 이제 여기서부터 작업하고 싶다. 이런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마스터 파일이 떠요. 자, 요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뜰 거고. 좋아요. 자, 떴습니다. 자, C++하고 C하고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이 스트림이에요. include stream. 자, 좀 앞으로 치우고. 글자 보여요? 이 정도면? 뒤에서도 보여? 눈 아파? 다음에 줄바꿈을 안 했네. 자, 이제 여러분 딱 눈치로 봤을 때 요렇게 하니까 여기 있는 게 출력이 되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formatted print 뭐 그래서 요 함수 안에다가 뭘 사용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일단 딱 보면은 뭐 이런 게 있네? 생소하죠? 생소하죠? 그래서 요 기호가 일단 이상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학기 저한테 시달린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요게 있으니까 일단 요걸 출력을 해주는 건가 보다. 요까지 뭐 유추가 가능하죠? 가능해? 안 가능해? 모르겠어요? 자, 요걸 화면에 출력해주는 부분인가 보다. 요 코드가 저런 걸 해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쳐다보는 거죠. 뭐가 이상한, 또 이제 뭐 생소한 게 뭐가 있어요? 아예 뭐 이렇게 써줄까? 비교가 되게. 공부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뇌는 전부 답을 알아요. 근데 그 답을 안다는 게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니고, 딱 봤을 때 뭔가 이상해라고 불편함이 느껴지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공부할 때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또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죠? 딱 봤을 때 이거 뭐 출력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그럼 뭐 이런 걸 그냥 쳐보는 거죠. C++니까 뭐 이렇게. 검색이 잘 안 되네 얘는. 한글이라서 그런가? 검색에 연산자도 뭐 연산자로 하면 되겠지만 연산자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텍스트로 하면 검색이 안 돼? 구글에 특수하게 하시면 돼요. 그게 있어? 그 옵션이? 뭐 그런 문제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뭐 오퍼레이터. 아이고. 구글 검색 옵션에 그게 있다고. 여기 그 괄호 2개짜리 여기 있죠. 보니까 반대도 있네. 요게 그 쉬프트 연산자였나? C에서? 뭐 근데 뭔가 다른 것 같죠? 쉬프트 연산자랑 다른 것 같죠? 느낌이 다르잖아. 뭔가 용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느끼면은 머릿속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쉬프트 연산자를 아는 사람도 쉬프트 연산자처럼 작용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라고 느낀다고요. 그때 의아함을 느끼거든요. 그럼 그때 이걸 짜증을 느끼면서 나 모르겠어 하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뭐 검색을 하든 책을 뒤지든 하면서 뭐 찾아보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찾아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얘네는 잠깐 묻어두고, 주석 처리. 요거 누르면 주석 처리를 해줘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누르면 언커멘트 해주고. 이렇게. 편하죠? 요런 거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젊으니까 요거 그냥 슬래시 내가 이렇게 막 칠 거야 막 하는데, 하여튼 그 키보드 타이핑하는 횟수 하나하나를 다 줄이세요. 자기의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정말 그 육체적인 움직임은 최소화시키면서 코딩하세요. 자, 일단 익숙한 거 인티저 A, 인티저 B. 익숙하죠? 익숙하죠? 그래서 A는 1, B는 뭐 2,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자, 뭐 컴파일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괄호로 그 변수의 영역에 대해서 배웠죠? 영역을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많이 봤죠? 자, 그 C++ 책이, 자 보세요. C++ 텍스트북 리커멘데이션을 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와요. 아마존 가서 볼까? C++ 자, 요런 책이 가장 위에 떠요. 여러분 이 책 본 적 있어요? 이거를 교재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2달을 고민을 했어요. 이 봄학기 때부터. 제가 이 책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처음에 켜고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임스페이스가 뭐지?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네임스페이스가 뭔지 뭐 그때 뭐 친절하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임스페이스가 뭐지 막 이러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자, 네임스페이스가 뭔지 설명을 할게요. 요 영역에다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네임스페이스잖아. 자,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my variables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유진을 빼야지 않나요? 응? 요거? 이거는 빼야 되는 것 같고, 유징이 아니구나. 네임스페이스다. 그치? 이런 된다. 좋은 학생이네. 내가 강의 준비를 안 하고 와서 헷갈리는 게 아니고 어제 하고 왔는데도 이래요. 자, 요게 my variables라는 이름의 어떤 영역을 정의한 거예요. 이름이 name하고 space죠. name하고 space죠. 자, 보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없는 변수라고 나와. 갖다 대니까 identifier A is undefined라고 나오잖아요. 분명 여기 있는데, 왜냐면은 요 공간과 요 공간은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콜론 2개를 해주면은 이 공간에 해당하는 변수가 그 A를 찾는다. 이렇게 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프린트F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펑션도 되나? 펑션도 마찬가지예요. 프린트. 그래서 이렇게 printf my variables namespace에 있는 프린트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쉽죠? 자, 요거 이름을 벡터
2D를 씁시다. 벡터 2D x, y. 자, 제가 이런 수학 프로그래밍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예제를 이런 걸 쓰는 걸 좋아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자,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바꿨더니 뭐 이렇게 뜨죠? 이렇게 A, B를 XY로 바꿔갖고 XY. 자, 그래서 네임스페이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뭐 대강 보니까 알 것 같죠? 알 것 같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뭐 무슨 교재가 됐든 찾아갖고 네임스페이스를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교재들이 전부 찾아서 보세요.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C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이거 어디서 좀 보던 패턴인데 뭐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변수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공간에 넣어놨네. 이걸 스트럭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구조체로. 물결 표시가 하나도 없네? 에러가 안 생기네? 밑에 내려가 볼까? 아무 문제도 없네? 얘 문제 생기는 게 맞는데? 일단 여기선 문제가 없죠? 여기선 문제가 없는데 또 여기선 문제가 돼. 자, 그럼 공간에 뭔가를 정의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공간에 뭔가를 정의한 것과 구조체를 정의한 거의 차이는 뭔가? 구조체라는 거는 요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 때 하는 거죠. 마이 벡터. 그다음에 마이 벡터 해주고 마이 벡터. 그다음에 또 어디가 틀렸어? 맞아. 힘들어. 근데 뭐 요즘 세상에 누가 네임스페이스에서 스트럭처로 넘어가겠어요, 그죠? 접하기가 편하네. 다 아나 보네? 내용을? 진도를 빨리 나가야겠다. 자, 뭔가 이렇게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달라져서 적용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다시 설명할 거예요. 다시 설명할 테니까 뭐 개념이 이해가 좀 안 가더라도 그런가 보다 일단 그러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클래스 얘기도 원래 오늘 할 게 아니었는데 클래스로 바꾸면은 얘는 또 왜 안 돼? 클래스 이거 때문에 그렇구나. 클래스도 거의 똑같아요. 이것만 바꿔주면 또 작동을 똑같이 해요. 그럼 뭐 스트럭처랑 클래스랑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뭐 구글에 치면 또 잔뜩 나와요. 근데 당장은 전부 이해가 가지 않을 거고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해나가면 돼요. 다시 스트럭처로 돌아가고. 개념 자체가 뭐 클래스라는 개념, 객체지향이라는 개념 이게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쭉 떨어진 게 아니고 무슨 학자가 막 연구하다가 대박 논문 써가지고 딱 튀어나온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개념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특정한 천재에 의해서가 아니고 집단 학습 효과예요. 그러니까 논문이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모든 크레딧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같이 공부하고 뭐 논문 쓰고 이런 것들을 같이 크레딧 나뉜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한 명한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뭐 대박 천재가 뭘 한 방에 만들어냈다 이렇게 접근하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 때 하던 공부 방식이 좀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뭐는 뭐다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요게 있고 너무 많이 하면은 힘드니까 스트림 얘기를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 X하고 Y를 출력할 때 C 스타일로 출력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익숙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저거를 스트림을 써서 출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잘라야겠다. 이렇게 하겠죠? 프린트F 하듯이 뭐 작동할 거예요. 아이고, 1212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설명을 해야 될 게 지금 아까 제가 네임스페이스 설명했던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std하고 콜론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스탠다드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표준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많아요. 함수나 뭐네 많잖아. 많으니까 네임스페이스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자신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막 개발해요. 그럼 이름을 막 편하게 붙여도 돼. 대신에 네임스페이스를 약간 특이한 걸 만들어 버리면 중복이 안 되겠죠. 보통 그런 용도로 많이 써요. 그런 용도로 많이 써요. 그래서 std. 그 다음에 여기서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쳐주면은 요게 이렇게 생략이 돼요. 지금 하는 거는 요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러가 자기가 찾아줘요. 좀 늦어지네. 여러분들한테 보통 이제 처음에 저도 그랬고 보통 이제 스트림 써가지고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추론이 가능하거든. 이름이 왜 스트림이냐? 이게 물결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 스탠다드 콘솔 아웃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서 흘려보낸다는 개념인 거예요. 데이터를 흘려보낸다는 개념이에요. 데이터를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개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웃풋 스트림. 지금 O 스트림이라는 게 새로 나왔죠? 이거는 스트림은 스트림인데 아웃풋 스트림. 내가 출력을 할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입력받을 때 쓰는 건 뭐겠어요? 뭐 I 스트림이겠지. IO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예제나 뭐 이런 게. 스트림. 여기 벡터 2D지. 벡터 2D를 입력으로 받는 뭔가를 해볼 거예요. 이것도 지금 딱 보고 뭐 첫 시간인데 뭐 이상한 게 많이 나와 이러면 멘붕일 수 있는데 다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런 게 있나 보다, 나 저거 신기하다, 궁금하다, 뭔지 모르겠다, 뭐 그런 감각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스트림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 스트림에다가 obj.x, obj.y 쏴주면 돼요.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C 스타일로 코딩하는 거였죠. 마이 벡터 자체를 쏴버릴 수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 지금 이해해요? 여기 요 벡터 2D 오브젝트가 들어오면 스트림에 어떻게 하라고 정의를 해줬죠? X하고 Y를 넣어줘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사용할 땐 이게 훨씬 편하겠죠? 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뭐 쓰는 것도 좀 무식해 보이잖아. 그지? 자,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은 편하네. 작동을 해보면은 아이고 또 어디가 들렸어 또. 리턴 스트림. 자, 1, 2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프린트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두 번씩 되고 있고. 자, 그다음에 파일에 출력을 하고 싶을 수 있죠. 똑같은 데이터를. 이게 코딩 하다 보면 결과를 파일로 출력을 해서 보관해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C 스타일로 한다 그러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 좀 C 잘하는 것 같으니까 눈빛을 보니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애매하다. 자,
C 스타일로 출력을 하면은 아웃풋 파일은 fopen test.txt C style.txt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write 뭐 이렇게 하든가 맞아요? 그 다음에 f printf 그다음 뭐였지? OF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힘들어 이건 항상 힘들어. 그 다음에 파일 클로즈인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제 실행시켜 볼게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cstyle.txt가 생겼나? 여기 파일에 우클릭하고 하면은 뭐 close all document, copy full path, open containing folder 뭐 이런 거 뜨죠? 옛날에는 하여튼 뭐 이런 기능 없어갖고 엄청 고생했어요 코딩할 때. 여기 cstyle.txt 생겼죠? 열면 저장이 제대로 됐어요. 이게 C 스타일이죠. 스트림을 쓰면 어떻게 되냐? 일단 닫고 IO 스트림이 있고 파일 스트림이 있어요. F 스트림 파일이겠죠? 다음에 스탠다드 파일 아웃풋 파일 스트림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cpp 스타일 .txt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 자, 그 파일 놓고 끝. 자, 실행시키고 자 출력이 됐어요. 자 C 스타일로 짤 때 어떻게 했어요? 파일에 대해서 출력하는 거 따로 만들었죠. 뭐 이것도 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스트림을 이용하면은 얘가 콘솔 아웃이든 파일 아웃이든 뭐 이런 거를 다 하나로 묶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파일 출력할 때 이 부분 코딩 다시 안 했죠? 코딩을 덜 했잖아요. 그렇죠? 얘가 얼핏 보면 지금 이제 당황한 학생들은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파일 따로 콘솔 따로 코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여기까지 스트림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요거 자릿수 조절 이런 건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요거 교과서 뭐 여러분 좋아하는 책 찾아보면은 뭐 Cout의 옵션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거든요. printf에서 출력할 때 자릿수 조절하는 거, 플로트 넘버의 그 디짓, 그 자릿수 조절하는 거 이런 거 배웠죠. 거기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스트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기능은 다 있어야지.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때 필요할 때 찾아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은 뭔가 C 스타일로 뭔가 코드를 바꿨죠. 커밋을 합시다. 커밋. 자, change가 있고 뭐 이건 다시 안 볼게요. 그래서 C, cpp, trimming 이렇게 하고 커밋을 하는데 브랜치가 스트리밍 업그레이드였죠. 요 브랜치에다 커밋이 돼요. 쫙 커밋했어요. 자, 커밋을 했고 자, 가서 봅시다. 여기서 현재 스트리밍 업그레이드 브랜치를 보고 있네. 그죠? 여기 들어가면은 지금 이제 C++ 스타일로 작업한 게 이렇게 뜨죠? 뜨죠? 그 다음에 다시 마스터 브랜치로 가면 얘는 그대로예요. C의 세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작업이 끝났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고 얘를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쏴주고 싶어요. 아, 나 이거 작업했어. 그러니까 마스터랑 합쳐줘. 내가 나눠서 브랜치에서 이렇게 가지에서 이렇게 작업했는데 이거 마스터에 쏘고 싶어지겠죠? 완성이 됐으면 모듈이 완성이 됐거나 뭐 업그레이드가 됐거나. 자, 그걸 해봅시다. 자, 스트리밍 여기로 가고. 아, 어떻게 하더라? 이거를 그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기능 있나? Compare and Pull Request. 그러니까 마스터 브랜치에서 내 브랜치를 뭐 이렇게 당겨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뉘앙스가. Compare, 비교. 쫙 누르면은 자, 코드를 이렇게 고쳤구나. C 스타일 프린트애플 빼고 뭐 이렇게 했구나. 이게 보이죠? 그 다음에 printf2 스트리밍 좌측도 찍어주고 create pull request를 딱 해줘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나한테 하고 있는데 그 같이 코딩하는 뭐 코워서가 있을 수 있죠. 친구들이나 뭐 프로젝트 같이 하는 뭐 그런 애들.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를 날려줘요. 리퀘스트를 날려주면은 여기에 리퀘스트들이 떠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 자기 브랜치에 작업한 걸 마스터 브랜치로 넣어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게 이렇게 떠요. 이거 메뉴 클릭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 있네. 풀 리퀘스트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괜찮더라. 괜찮지 않으면 받아주면 안 되겠죠. 코드 리뷰를 하는 게 그 과정이에요. 이렇게 막 잔소리도 하고 뭐 다시 바꿔와 뭐 이런 거 하고. 반대로 다행스러운 거는 브랜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마스터는 어쨌든 안전하게 보관이 되죠. 그래서 리뷰가 끝나고 합쳐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승인해 주는 거예요. merge pull request 합쳤다. confirm merge 쫙 합쳐줘요. 합쳐준 후에 다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자, 마스터 브랜치가 있고 스트리밍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마스터 브랜치에서 보면은 새로 작업한 게 들어갔어요. 이제 합쳐진 거죠. 그다음에 보통은 요 스트리밍 업그레이드 브랜치를 삭제를 할 거예요. 삭제를 하기도 하고 기록을 위해서 남겨두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거 삭제하는 메뉴는 찾아 들어가면 있으니까 필요할 때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하는 거 과정 한번 봤고, 그 다음에 C++ 스타일 그 스트리밍 얘기했고, 네임스페이스 얘기했고, 그 다음에 GitHub 사용법,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용 GitHub 플러그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